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섭시다 신바람 강의 제 16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어린애들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스스로 배운다. 이게 타이틀이 정확하다고. 그 저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출판을 하게 되면 말이죠. 책을 출판하게, 특히 번역서인 경우는 문화 의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타이틀을 이제 바꿔서, 그러니까 원 저자가 미국 사람 같으면은 이제 그대로 번역해서 타이틀을, 책 제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의역을 한다든가 우리 스타일도 바꿔준다든가 그러는데, 그 강의 내용 같은 건 할지 우리에 더 잘 맞게 그 번역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자기 자신의 잠재력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배운다. 외부에서 선생님하고 교사들의 가이드나 그런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기초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든가, 그 환경을 만들어준다든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옛날에 내가 강의를 했을 때 이런 제목도 있었다고. 이 변화를 시킨다. 자기 자신이 변화를 한다. 주체적으로 변화를 리드한다. 대개 이제 계기가 됐든지 영감이 됐든지 개인적인 무슨 이벤트에 의해서 변화를 한다고. 그 외부에서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계기나 변화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준다. 사회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학교 선생님이 됐든지. 변화를 첫째 해야 되거든. 변화를 해야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으로 변화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아이의 뇌는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변화를 하고 배우고 이제 그런 거 다 통해 있다고. 스스로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 그게 이제 동기부여라는 것은 그 액션, 행동에 옮기기 이전의 동기부여, 그런 상황을, 그런 이제 뒷받침이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이제 이 교사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되는 거, 변화하고 배우는 주체는 역시 학생이나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애의 입장에서 이 어린애가 이제 1인칭이 돼가지고 어린애가 주어가 돼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하느냐. 근데 이 제목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서 정확하다고. 그 내용을 내가 다 읽어봤잖아요. 근데 타이틀이 그대로 외국에서 번역하는 것보다 우리에 맞게 잘 번역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출판사도 그렇고 이제 번역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이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누가 더 주어가 되느냐. 공부하는 사람은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기 소통도 안 되고 어린애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로 옹알이는 옹알이대로 이 코칭을 해야지 제대로 알아먹는다고, 애들이. 그러기 전에는 모른다고. 그런 차원에서 어린애가 옹알이하고 같은 행동 패턴을 하고 느끼고 그것을 어린애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티칭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가르쳐 준 것도 잘하고 그 친구들끼리 배우는 것도 잘하고 또 자기들끼리 놀이의 문화가
발동되기 때문에 재밌고, 그러니까 깔깔대고 웃으면서 배운다고, 애들이. 즐거워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가 성인이라도. 내가 주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타이틀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이제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어떻게 배우느냐, 이게. 그러니까 좋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재 교육 기관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키길래 그 유명하고 유능하고 성공적인 그런 인간을 탄생시키느냐. 그것은 1차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누구냐, 어린애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거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가 있고 그런 데의 환경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시킨단 말은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시킨단 말은 외부에서 딴 사람이 이렇게 주입하는, 시킨단 말 아니야. 시킨단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환경만 만들어주는 것이 시키는 거지, 실제 시키는 건 아니지. 그 공부하는 주체는 학생이고 어린애니까 거기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 주면 스스로 공부를 한다, 이게. 그것을 이게 많은 연구 결과에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양쪽에 다 좋다고. 어린애는 이제 스스로 배운다. 자기 자신이 배운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제 그걸 이제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런던으로 갔다가 보스턴으로 갔다가 교육기관이 많이 몰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 그 어린애들 가르치는 거,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앞서가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앞서가는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느냐, 이제 그런 것이 이 제목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고, 이런 이제 열대지방에 있는 강장동물에 이제 군소라는 이제 연체동물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세포를 보니까 아주 숫자가 적어서 실험하기에 아주 좋은 이제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가소성, 뇌는 변화해가지고 배우고 학습하고 그러면은 시냅스가 많이 발전하고 모양이 변한다. 기억을 그렇게 저장한다. 학습 패턴이나 습관을 그렇게 시냅스로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된다. 그런 알게 됐다고 그렇게 내가 강의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성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군소 이 연구를 해가지고 신경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 것에서 기초로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좋은가에 대해서 세계적인 교육자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내가 강의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성적은,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 성적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답을 향한 이제 과정이 교육이다. 과정이란 말을 썼거든. 과정.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성적은 한계가 아니고 과정을 보여줄 따름이지, 그게 정답을 찾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적을 잘 나타내고 그런 것은 천성보다도 교육, 후천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내 뉴런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얼핏 보기에는 뇌세포는 뭐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손을 대고 그러면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뇌는
한번 손상되면 이 재생이 잘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심장세포는 원래 잘 재생이 안 돼요. 힘줄이랄지 예를 들어서 말초에 가는 이제 신경 줄기 같은 것도 손상이 되면은 그게 재생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풍이 걸렸든지 뇌 손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편마비가 생기나 마비, 신경 마비가 되는 거죠. 신경세포가 마비가 된 거죠. 그것을 재생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변한 것도 있지만은 뭐 물리치료를 해, 뭐 하래.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고 그 신경 자체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신경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근육이나 인대나 그런 것을 발전시키는 것도 일종의 이제 물리치료 그 형태가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어요. 변하지 않는다, 뇌세포는. 근데 열심히 하고 연습을 하고 반복 운동을 하면 신경도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제 실험 군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든지 뭐가 됐든지. 그래서 후천적인 교육이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항상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 관심을 바로 잡고 집중하게 하라 그랬다고요. 자, 그런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원래 이제 싱귤레리티 대학이라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쪽일 거야 아마.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이제 유명한 설립자가 누구냐면은 설립자가 뭐 3, 40년 됐겠죠 적어도. 거기에 디아만디스라는 이제 학자가 있었는데 설립자이면서 싱귤레리티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오늘날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교육은 다 틀렸다. 그것은 이제 제창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학자로서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을 발전시키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웠다고. 그 대학을 세웠는데 미국에서는 자기 돈으로 대학 세운 사람은 별로 없거든. 다 기금, 돈 많은 사람한테 기금, 헌금을 해서 대부분이 이제 대학이 설립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IT 유명한 이제 유명한 세계적으로 뭐 5대, 10대 다국적 기업 회장들이 전부 다 도네이션 하고 기금을 발휘해서 이제 대학을 세운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그런 대학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설립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됐든지 캘리포니아가 됐든지 그런 이제 초기업,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들은 다 부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예를 들어서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지 간에 다 부자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세금을 낸다고, 세금 낼 것을 대신해서 그 기금을 하면은 그게 세금이 이제 감해진다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텍스 쉘터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런 비영리 단체가 있고 그러면 대학이 있고 그러면 부자가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제 이 소임을 다 한단 말이죠.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이제 환경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랄지 어떤 사회의 커넥션, 서로 유대관계를 위한 대학 기관을 만들면은 이게 그것을 이제 잘 하면은 이제 자기 회사의 제품도 잘 팔리고 사회에도 많이 알려지고 사회를 위한 기업 또는 이제 장학기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사회를 위해서 돈을 내놓는 이제 기업들이 많다고 미국에서는. 그 록펠러 재단 같은데 예를 들어서 록펠러가 나는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록펠러도 유태인이더라고. 돈이 많으면 이제 돈도 잘 벌지만은 쓰기도 잘한다고. 유태인은 이제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 버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쓰면은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를 안다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유태인들은, 그 기금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기금이 있다고. 그리고 억수로 많은 정치 기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공화당이면 공화당, 또는 민주당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그거 다 나눠준다고, 돈을. 그런 기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해서 기금을 통해서, NGO의 기금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를 영향권을 엄청나게 많이 발휘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은 전부 다 거기 와서 기조연설도 하고, 펀드레이징, 그러니까 기금을 모으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 1년에 2번인가 여하튼 모아서 돈을 모아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 기업에서는 이제 텍스 리턴 하고 텍스 쉘터 해가지고 세금 대신에 거기에 기금을 이제 내면은 그것이 이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사회 시스템이라고. 그게. 그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것은 비밀로 돈을 주는 것이 뇌물이 아니다고. 그건 뭐 다 알고 그냥 뭐 이제 돈을 성금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 싱귤레이티 대학에서 설립자가 오늘날의 교육은 틀렸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복잡한 사회고 유태인이 많이 관여를 하고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많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왔고, 또 이민 온 사람들이 두각을 많이 나타내요. 왜 그러냐면 더 환경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교포들도 애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 갔다, 이민을 갔다. 말이 된다고,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좋은 대학을 빨리 만들어 놔가지고 한국의 부자들이 자꾸 외국 가서 학교 다니지 말고, 어린애 뭐 이민 가고 그러지 말고 머리 좋은 사람을 한국에다 담아둬야지. 한국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한국의 북악 나라가 되지.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자유시장 시스템이라면은 어떻게 못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특히 한국에 살면은 외국에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자아자부심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자아자부심이라는 것은,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 그 말을 선전하나 칭찬하나 그런 것이 관계가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이 프라이드를 느끼고 소중함을 느끼고 한국 사람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아자부심의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자부심이, 나는 외국서 좀 살아봤던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 교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싱귤레이티 대학에서 설립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건데, 뉴욕 시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줄리안이라는 과거에 뉴욕 시장이 있었다고. 아마 그분도 아마 유태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유명한 이제 변호사예요. 변호사 출신인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저기 뉴욕시는 조금 상당히 복잡하고 더럽고 우범지대가 많고 좀 개판인 도시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개판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흑인도 많고, 또는 저기 스페인 계통의, 멕시코 계통의 이민자들이 많고, 그래서 복잡한 동네고, 잘 산 데는 잘 살고 못 산 데는 아주 빈약하다고.
이제 거기에서 시장이 있는데 주리아니가 이제 아이디어를 아주 단순하다고. 이제 뉴욕 시내에 깨진 유리창을 복구하자. 이제 그렇게 캐치프라이즈 캠페인을 그거부터 시작했다고. 깨진 유리창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 깨졌겠어요? 불량 애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소란스럽고 불안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깨진 유리창. 그러면 깨진 유리창이라는 캠페인을 벌렸을 때 내 생각이 그래요. 깨진 유리창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세우고 좋은 뉴욕 시내를 만들기 위해서 깨진 유리창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했다고. 그것은 뭐냐 하면 깨진 유리창을 왜 그러냐, 원인이 뭐인가, 그것을 힐링, 그러니까 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정을 어떻게 펴나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깨진 유리창이 적어질 거 아니야. 그것이 이제 바로메타가 되는 거죠. 기준이 돼 가지고 정책을 펴 가지고 대성공을 해 가지고 아주 유명한 이제 업적이 제일 많은 뉴욕 시내 시장이 주리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딴 분이 또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오늘날의 교육은 다 틀렸다. 그런 캐치프라이즈가 버금가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연구소에서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아주 광범위한 지적인 그런 그 활동이 많아가지고 나도 그것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치관이 형편없어서 찾아봤더니 미국에 가치연구소라는 데가 있다고. 연구소. 가치연구소. 가치가 있다 없다 그것만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득기술연구소. 설득을 어떻게 생각하냐. 설득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쁜 의미로는 우리 편을 만든다는 소리지만은 사회를 위해서나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설득을 얼마나 잘 기술 있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설득기술연구에서 발표된 것은 호혜의 원칙. 서로 윈윈이 돼야지 그게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성금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나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윈윈, 서로 양쪽이 다 득이 되는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정치가 됐든지 사회적인 정책을 세우든지 다 호혜적인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짜려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고 노하우가 있는 학자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학자라도 공부만 하고 책만 연구하는 사람은 학자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양쪽의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의 지식도 많이 있어야지 그게 유명한 이 학자가 되고 연구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리학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인지 심리학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행동 심리학이라는 거 있다고. 인지 심리학이 있고 행동 심리학이 있고, 행동 심리학이 아주 뭐 대가가 누구냐면 스키너 박사라고. 아주 그때 유명하죠. 아주 옛날 사람인데 행동을 바꾸면은 이제 모든 것이 보상이 따른다. 그러니까 쥐새끼를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자에 넣고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먹잇감을 더 준다고. 그러면 보상이 되잖아, 이 쥐새끼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하면 그 반복하고 또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자꾸 발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같으면은 이것을 뇌를 해부를 해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뉴런, 신경세포가 많이 발전해가 두꺼워져 있을 거란 말이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진다고, 이 신경세포는. 자,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 조건이 이 행동을 유발하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강화를 시켜야 되고,
아이들의 잠재력이 사실은 지난 강의에 소개했던 런던의 킹 솔로몬 아카데미, 거기에 유명한 이제 아주 능력 있는 교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잠재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유명한 학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KSA 이거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킹 솔로몬 아카데미, 킹 솔로몬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유아 교육의 업적을 많이 연구한 데라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보니까 유아 교육에 많은 노하우를 이제 개척한 데가 이제 킹 솔로몬 아카데미. 이제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가 유명한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기대 가치를 목표,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면은 행동의 법칙에는 목표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목표.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력도 중요하고, 뭐 목표치도 주고,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목표치가 뭔가, 현실적인 목표치. 목표치가 건실하고 적당하고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지, 너무나 높게 기대치를 하면은 그것을 달성하는데 실패하면은 좌절감이 생긴다고. 너무나 낮게 하면은 그게 먹잇감이 당근과 당근 역할, 그러니까 채찍하고 당근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를 잘 높여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이런 학교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은 모든 것이 자유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는 자유스럽다고. 미국을 내가 초기에 이민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사회의 모든 부분이 다 그랬다고.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 때인데, 그때 내가 이민을 갔거든. 아주 옛날이죠. 초기인가. 박정희 말기거나 박정희 시대에 내가 미국 이민을 갔잖아요. 그때는 한국에서는 매스컴, 언론 거를 하기가 어렵다고. 왜 그러면 독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거기 가니까 동네에 내가 태블로이드 뉴스페이퍼를 내가 발행을 했다고. 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 사회에 참여를 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내가. 사실은. 내가 내과 의사가 그런 강의를 하냐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나도 이민 초기서부터서, 초기는 아니지, 중간 정도에서. 그래서 신문을 발행했다고, 내가. 신문은 아주 신문,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 신문이 아니라,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내는 태블로이드 뉴스페이퍼라고 있어요. 한쪽은 영어로 하고 한쪽으로는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신문 타이틀이 뭐냐면은 건강과 사회라는 이제 타이틀이라고. 이제 건강하고 사회.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회도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면 먼저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상태에서 어떤 개인이나 건강은 4가지의 건강이 있다. 첫째는 신체 건강이 있다. 그러니까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국에서 밝혀낸 이제 건강의 정의가 4가지로 분리해놔서, 하나는 신체 건강, 두 번째는 정신 건강, 세 번째는 사회 건강, 네 번째는 영적 건강. 이 4가지를 건강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광범위해요, 사실은. 나의 이 내 짱으로 삽시다 그 강의는 내가
신체 건강이 됐든지 정신 건강도 포함되지만 정신도 포함되는 사회 건강도 내가 아주 옛날부터 한 40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라고. 그러니까 이런 엉뚱하게 내과 의사가 이렇게 그 광범위한 자부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 배경이 있다고. 뭐 뚱딴지가 아주 그냥 뭐 솟아난 게 아니라고. 나도 옛날부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고 내가 여기에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소중하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거래요. 그것을 내가 그냥 밝혀두는 거죠. 그 이해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것을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신념, 믿음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 신념, 믿음. 신념과 믿음이 너무나 돌덩이 같이 깨기 어려운 그런 이제 고정된 생각은 요새는 통하지가 않고 변화가 많으니까 뇌도 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데 믿음은 또 다르다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축구팀이 하나 있잖아요. 축구팀 이름이 축구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퍼거슨이라는 그 감독 이름 내가 안다고. 퍼거슨. 퍼거슨인데 유나이티드. 퍼거슨이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감독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운영을 했냐면은 이게 믿음을 주는 게 믿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교육가들은 어머님들이 믿음을 준다고. 너는 이제 실패했다고 절대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 네가 조금 그거에 신경 써서 그랬겠지. 다음에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항상 이제 부모가 믿음을 준다고. 그러면 다 성공한다고. 자기 자식이 너 틀렸다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자꾸 대하면은 그건 이제 애들을 망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 우리나라 김연경이라는 배구 선수가 있잖아. 그 사람은 국제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국제적인 안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팀의 멤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의 그 동료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잘 따라준대요. 뭐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 누가. 그래서 감독도 좋지만은 감독은 김영경이가 코치하는 것을 허용해 줬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비브린인가 누구 하여튼 감독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올림픽 배구 이제 올림픽에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세계 이제 축구 대회 같은 거 있던 거 월드컵이 됐든지 세계에서 4강이 되면 엄청나게 동양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4강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있기는데 4강에 실패는 했을 거야. 4강을 이루게 했을 거야 아마. 동경 올림픽 대회에서 여자 배구 선수로서 4강을 획득을 했을 거예요. 그것은 김연경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료에게 믿음을 주고 나 괜찮아 잘 할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을 자꾸 주니까 거기 배구 외국 사람계의 이제 감독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잘 따라줬다고 허용을 해줬다고. 그러니까 김연경이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데 이제 동료들끼리의 믿음을 다 받쳐주고 이제 축구 감독인 피터슨과 마찬가지로 근데 엄격할 때는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자식을 기를 때 사랑을 듬뿍 주면서 이게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할 때는 엄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양의 이제 육아 교육, 선진 유아 교육은 항상 그렇다고. 사랑을 주되, 믿음을 주고, 우리 부모가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욕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어린 애들의 뇌 속에 부모의 이제 거울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 거울 그대로 그냥 나타나게 활동하고 모방하고 그런 게 이제 어린애의 뇌인데, 그렇게 이제 믿음을 주고 그런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틀린 것은 과단하게 회초리를 둔다든가 이게 엄하게 다룬다고. 자식 기를 때도 나쁜 것은 너 나빠, 그건 안 돼, 안 될 때는 안 되게 그걸 가르쳐 줘야 한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랄지 그런 선악 관계랄지 정직한 뭐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부모를 따르게 돼 있어요. 안 돼,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울고 짜고 뭐 한다고 해서 아무 땡깡을 부려도 그걸 잡아줘야 된다고. 그런 강한 부모나 교사가 자기 교육 방식이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확실할 때는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고. 그게 교육가라고. 모르면은 전문가한테 이제 맡기고, 그렇게 전문가의 머리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경험이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 경험이 뇌 속에 있는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면 다음에 그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는 그게 연결이 잘 돼요. 그것하고 연결이 된다고. 연결이 잘 되니까 바로바로 알게 되고, 눈치도 빠르게 뇌가 돌아가고, 그런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유명한 인지과학자인 스티브 핑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빈서판이라는 그런 책일 거야 아마. 그런데 타이틀로 책을 냈는데 아주 지금도 유명하다고. 그 책이 또 유명하다. 그건 뭐냐면은 어린애 뇌는 텅 비어있는 종이에 불과하다. 그거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입력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빈 서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의식도 뭐 종류도 많아가지고 뭐 집중의식, 안목의식, 뭐 외현의식, 뭐 복합의식, 작업의식, 인지,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의지력, 모든 것이 다 뇌에서 일어나는 집중하고, 집중해서 생각하고, 생각을 또 집중적으로 하고, 기억하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가치를 높여주는지 없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현장에서 적용시키었던 그런 이제 학교가 킹 솔로몬, KSA, 킹 솔로몬 아카데미. 그러니까 세계 영재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것을 선수 보여주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앞서가는 아이들은 이런 학교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제대로 배운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책에서는 성공적으로 유망하고 자기 자식을 그 학교에 입학시켜야 좋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부모가 많기 때문에 그 학교가 재정적으로도 쓸만하고, 우리가 하버드가 그렇잖아. 제대로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성공과 행복을 안겨주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도네이션도 하고 돈도 시사하고 다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잘 가르치냐 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비슷한 사례 같은 거, 성공적인 사례 같은 거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갈 데가 많아요. 보스턴 그쪽으로도 가봐야 되고 영국 런던도 가봐야 되고 핀란드도 교육도시잖아요. 그 세계적인 도시를 두루두루 이 저자가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하나의 뭐 종합적인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